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에까지, 아래쪽에서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최적을 우리 배기량이라고 했고, 이 움직이는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댔다?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댔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배기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볼륨, 최적입니다. 무슨 볼륨? 행정 최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위까지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배기량의 최적을 우리 행정 최적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그리고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연소실이죠. 연소가 일어나는 연소실의 최적, 말 그대로 이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할 거다? 연소실 최적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이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을 더한 이 전체의 최적을, 이 통을 실린더라고 하기 때문에 이 통의 이름을, 최적 이름을 실린더 최적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공간의 최적, 배기량을 썼던 것을 우리 행정 최적으로 쓸 거고요.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의 최적, 연소실과 관련된 최적이기 때문에 연소실 최적. 자, 그 다음에 하사점에 내려왔을 때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 더한 것을,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뭐라고 할 거다? 실린더 최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압축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압축 비. 그러면 압축한 비율이잖아요. 그럼 압축한 비율은 뭘 얘기하는 건데, 압축하지 않았을 때의 공간과 압축을 했을 때의 공간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압축비를 이렇게 E자 비슷하게 써서, 그리스어로 써서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 즉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이 전체 최적을 무슨 최적이라고 한다?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압축을 했을 때의 최적, 무슨 최적? 연소실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비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실린더 최적에다가 나누기 연소실 최적을 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또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약간 또 변형시킬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인데, 여기에 실린더 최적은 작은 거, 이 전체 최적은 작은 거 더하기 중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얘를 뭘로? 행정 최적, 중간 거 더하기 작은 거, 실린더 최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모의 연소실 최적. 죄송해요. 실린더가 아니라 얘가 뭐다? 연소실인 거죠. 연소실. 실린더가 행정 더하기 연소실이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이런 거죠. 5분의 5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5분의 5를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그럼 5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식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자를 썼다 뿐이니까. 그러면은 요 앞에 거 맞죠? 그러면은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더하기 뒤에 거 연소실 최적분의 요 뒤에 거 연소실 최적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분모 분자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1이 될 겁니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압축비는 뭐분의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라고?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더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왜 설명을 드리느냐? 자, 다시 기본서 있던 내용으로 가보죠.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압축비는요. 압축비는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압축비는 제일 큰 최적, 실린더 최적 나누기 제일 작은 최적, 연소실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최적은 다시 행정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식을 변형했을 때 더하기 1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왔죠. 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즉 무슨 말이야? 실린더 최적과 연소실 최적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압축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항상 요 두 개 주어진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야?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을 줬을 때는 이 두 번째 식으로 뭘 구할 수 있다? 압축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 식을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최적,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위에 전체 최적은 연소실 최적 제일 작은 거 더하기 중간 최적, 행정 최적을 더한 것이다 라고 했던 표현이고요. 여기서 행정 최적이 얘기했던 게 뭐다?
행정최적의 부피가 뭐다? 배기량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1세제곱센티미터, 각설탕 크기 하나가 뭐다? 1cc라고 이야기했던 거. 자, 그러면 한 기통, 실린더 하나의 배기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얘기했지만 원의 단면적 어떻게 구한다?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 파이 r의 제곱에다가 뭐 행정을 곱하게 되면 한 원기둥의 부피, 즉 한 기통의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 거기에다 만약에 4기통이야. 그러면 그 기통수를 곱해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총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웠던 내용대로 마인드 맵이죠. 엑스마인드 내용을 불러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첫째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엑스마인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뭘 배웠다? 자, 자동차 일반에서 자동차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동차 정의는 어디서 얘기하는 정의?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정의와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차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동기, 엔진도 됐고 모터도 됐어요. 원동기를 가지고 육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구 혹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일부러 본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가설, 철로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했던 조건도 추가가 됐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그 외에 이제 자동차로 보는 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맞죠? 거기에 이제 건설기계 차량까지 전부 다 자동차로 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분류고 끝나고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분류는 법규상으로도 나눌 수 있고 외형에 의한 분류로도 나눌 수 있다. 근데 우리 오늘 했던 거는 뭐야? 법규상의 분류까지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나눌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얘는 각각을 다시 어떻게 한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승용에서 경형 나누는 기준은 배기량과 크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숫자 기억나십니까? 자,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네요. 경영의 기준 1000cc 기준으로 미만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6이었죠. 1600cc 미만. 그리고 2000cc, 2.0이니까 2000cc 미만. 그래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2000cc 포함해서 위쪽을 대형 승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크기, 경형 어떻게 됐는데 아까 전체 길이, 전장이라고 했고 3.6m. 이거는 미만이지만 이건 이하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폭이 1.6m. 커졌네요. 다시 좀 줄일게요. 자, 1.6m 이하.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2.0m 이하.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형으로 가려면은 더하기 1.1이 됐었죠. 그래서 4.7m 이하가 됐고 여기는 0.1이 더했으니까 1.7m 이하. 그 다음에 2.0m 이하. 그죠? 이렇게 쭉 보면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외우기 힘들어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로 본인이 알 수 있게끔 내용을 더 첨삭을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넘어가면은 중형, 그 다음 다 넘어가면 대형으로 된다라는 부분.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로도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승합은요. 승합은 마찬가지 이렇게 크기로도 할 수 있었고요. 아래쪽에 크기로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형만 전체 길이 9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있죠. 그래서 승합, 대형 승합 자동차의 기준 시험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승차 정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승차 정원은 경형은 그대로 가면 되고 앞에 했던 거 그대로 가면 되고 승차 정원 요거 16 그대로 끌어오면 되죠. 16 그 다음에 36 그대로 끌어오면 된댔습니다. 그래서 여기 16 안 되게 15인승까지를 소형, 그죠? 그 다음에 36 포함해서 위쪽을 대형, 요 사이를 뭐라고 한다? 중형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은 최대 적재량과 총 중량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 뭐 화물 역시 마찬가지 경형은 똑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 1톤 생각하면 됐죠. 1톤 우리 1톤 본고 얘기했던 거 1톤과 5톤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최대 적재량인 거죠. 짐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는지. 그래서 1톤 기준으로 1톤 포함해서 그죠? 포함해서 아래쪽을 소형 화물 자동차. 그다음에 5톤 포함해서 위쪽을 대형 화물 자동차. 요 중간을 중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뭐였었어요? 총 중량이었잖아요. 총 중량의 숫자는 얼마였는데 3.5톤과 10톤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3.5톤 포함해서 아래쪽 차량 총 중량을 뭐라고 한다? 소형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10톤 포함해서 위쪽을 대형 화물 자동차 총 중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간을 중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는 경차 똑같았고, 그 다음에 총 중량으로 똑같이 화물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이룬대로 따로 배기량, 그 다음에 전격 출력, 그 다음에 적재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보면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교재로 가가지고 내용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학습이 된 겁니다. 배워서 이해돼.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공부한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커스 좀 잘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였었습니다. 배기량의 개념이었었죠. 배기량. 자, 배기량. 행정 최적을 뭐라고 한다? 배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행정 최적은 상사점에서 하사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 움직이는 그 원통의 원기둥의 부피를 이야기를 한다. 500cc 장 크기. 그거 생각하시면 됐고. cc를 세제곱 센티미터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행정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위 단면적을 구해야 돼. 원위 단면적이 뭐다? 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행정을 곱하게 되면은 원기둥의 부피. 이렇게 행정 최적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기통수로 하면 총 배기량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다? 압축비의 개념이었었습니다. 압축비는 제일 큰 최적인 실린더 최적 나누기 제일 작은 최적, 연소실 최적한 것이 압축비다. 자, 그 다음에 이 실린더 최적은 다시 행정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파생된 식이 더 나왔었죠. 그래서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더하기 1로도 뭘 구할 수 있다? 압축비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한 내용인 거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뭘 얘기할 거다? 자, 분류 중에서 이제 법규상이 아니라 외형에 의해서 또 분류 나눌 수 있다는 것부터 이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할 거니까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게 잘 빠지지 않고 조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시면은 금방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